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쌤과는 신나는 윤리 시간이죠. 여러분들 이번에는 생활과 윤리에 나오는 죽음에 관한 동서양의 어떤 관점들, 죽음을 바라보는 동서양의 관점들에 대해서 한 4문제 정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이 문제는 2018년 수능에 나온 문제입니다. 그죠? 2018년 수능 문제. 자, 읽어볼까요? 갑을 사상적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갑을입니다. 먼저 갑이 나오네요. 갑. 지인은 무위하다. 지인은 무위하다. 도에서는 시작도 끝도 없지만 만물에는 죽음도 있고 삶도 있다. 근본에서 보자면 삶이란 기가 모인 것이다. 기가 모인 것이다. 자, 여러분, 지인 나오죠. 지인은 여러분들 진인이라고도 합니다. 신인이라고도 하죠. 천인이라고도 합니다. 물론 성인이라는 용어도 사용해도 됩니다. 무위하다. 무위죠? 무위자연이죠. 지인은 무위하다. 인위적이지 않다. 아주 지극한 인간은 인위적이지 않다. 도에서는 시작도 끝도 없지만 만물에는 죽음도 있고 삶도 있다. 도가 나오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삶이란 기가 모인 것이다. 자, 여러분들, 기가 모이면 삶이 되고 기가 흩어지면 죽음이 된다. 무위를 이야기하고 있다. 도를 이야기하고 있다. 지인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도가입니다. 도가 중에서 장자가 되겠네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다. 이것을 일컬어 인연법이라 한다. 인연법. 생기죠. 생기. 연기입니다. 연기하고 같은 말이죠. 연기. 삶이 있으므로 늙음과 죽음이 있고 삶을 떠나서는 늙음과 죽음도 없다.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 상당히 중요한 걸 알 수 있죠. 삶이 있으니까 늙음과 죽음도 있고 삶을 떠나서는 늙음과 죽음도 없다. 생, 노, 병, 사. 그렇죠. 인연법이 나왔으니까 벌써 눈치챘겠지만, 그리고 생로병사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불교입니다. 불교. 자, 도가에서 죽음을 보는 관점, 불교에서 죽음을 보는 관점이죠. 기억 볼까요? 갑. 죽음은 기가 모이고 흩어지는 과정의 일부임을 강조한다. 자, 죽음은 기가 모이고 흩어지는 과정의 일부임을 강조한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그죠? 이 과정이 바로 여러분들 춘, 하,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춘, 하, 추동. 과정의 일부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바뀌듯이 기가 모이고 흩어지면 그 죽음이 있기도 하고 또 죽음이 사라지면 또 생이 되기도 하는 거죠. 삶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일종의 사이클, 순환적인 과정의 일부를 보고 있다. 맞죠? 갑은 죽음에 대한 성찰과 애도다. 자, 죽음은 성찰과 애도를 중요시하는 것은 육아입니다. 육아는 상당히 현세적이죠. 현세적입니다. 현세적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어떤 사후 세계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만 죽음은 매우 슬픈 일이고 상당히 우리가 애도해야 할 어떤 큰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 봅시다. 연기에 대한 깨달음을 추구하는 삶을 강조한다. 연기 맞습니까? 연기. 그렇죠? 인연생기 연기. 불교 맞죠? 기억과 디귿입니다. 답은 나왔습니다. 2번입니다. 그죠? 리얼 볼까요? 갑을 삶과 죽음을 분별하여서 고통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한다. 이 문제는 지금 여러분 뭡니까? 삶과 죽음을 분별한다. 갑도 안 되죠. 고통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한다. 마치 불교 같죠. 어쨌든 불교와 도가를 섞어가지고 어디에도 여러분 뭡니까? 답이 될 수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냥 말을 섞어 놨네요. 답은 2번. 수능이 나왔습니다. 수능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수능 쉽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는 여러분 9월 평가원 2018년 9월 아마 모의 수능인 것 같네요. 거기서 나온 문제입니다. 그죠? 이 문제는 여러분들도 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동양사상 가나의 입장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은 이라고 봅니다. 아직 삶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죽음을 알겠는가? 삶을 상당히 중요시하죠. 이 현세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현세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네요. 일찍 죽고 오래 사는 것도 이상한 게 아니라네. 사람으로서 올바른 도리를 다하고 주어진 삶을 아름답게 마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삶을 아름답게 마친다. 사람으로서 올바른 도리를 다하자. 일찍 죽고 오래 사는 것도 이상한 것이 아니다. 죽음을 여러분들 상당히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느낌이 오죠. 죽음 자체, 사후세계는 모르지만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은 추나추동 사계절의 운항과 같다. 추나추동, 앞에서 했죠? 태어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죽는 것을 거부하지 않으니 자연을 따라가고 있을 뿐이네. 이 경지에 이른 사람을 진인이라 한다. 다른 말로 지인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했죠? 그렇죠. 도가입니다. 도가입니다. 그러면 가는 뭐가 됩니까? 가는 현세적이라고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이 구절이 바로 누가 한 구절이죠? 공자가 한 이야기거든요. 공자가 한 이야기니까 육아가 되는 거죠. 육아. 가는 육아, 나는 도가. 알겠죠? 기억, 가. 죽음은 기가 흩어진다. 기가 흩어지는 것이므로 슬퍼할 이유가 없다. 실제로 장자는 아내가 죽었을 때 슬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앞에 이론 강의 시간 때 한번 이야기했었습니다. 기가 흩어지니까 도가죠, 도가. 그렇습니다. 니은 죽음보다는 인의에 충실한 삶에 관심을 가진다. 인은 공자가 강조하고 의는 맹자가 강조했죠. 그렇습니다. 물론 맹자도 인을 강조했습니다만은 의를 더 강조한 측면이 있습니다. 인의, 삶, 죽음보다는 삶에 관심을 가진다. 육아죠, 육아. 육아에 대한 이야기는 맞습니다. 디귿, 죽음은 인간이 윤회의 과정에서, 윤회라는 용어는 어디서 사용합니까? 불교에서 사용합니다. 그렇죠? 괴로움이다. 죽음은 고통이다. 생로병사. 불교에서는 생로병사를 고통으로 보죠. 사가 죽음이죠. 괴로움이다. 이는 불교죠, 불교. 가나, 죽음은 인간의 삶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나는 맞습니다. 여러분들 추나추동과 같은 도가인 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맞아요. 근데 가는 어떻습니까? 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 지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일찍 죽고 오래 사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었다. 삶을 아름답게 마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얼이 당연히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은이 되겠습니다. 니은, 리얼. 답 4번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다음 문제 볼까요? 이 문제 잘 봅니다, 여러분들. 고대 동양 사상가 고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8년 6월 평가원에서 나왔네요. 평가원 문제. 모의 수능인 것 같습니다. 꼭 죽음에 대해서는 한 번씩 나오네요. 진인. 지인이죠. 이쯤이면 갑이 누군지 대충 알 것 같습니다. 분별심으로 도를 부리지 않고 인위로 자연을 돕지 않는다. 인위적인 걸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무위입니다. 무위. 자연은 삶을 주어 수고하게 하고 죽음을 주어 쉬게 한다. 삶과 죽음이 과정으로 이 사이클로 돌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갑은 도가입니다. 도가 중에서도 장자가 되겠네요. 현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삶이 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죽음도 악으로 생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긴 삶이 아니라 즐거운 시간을 향유하려고 하려한다. 즐거운 시간. 그렇죠? 쾌락이 생각이 되네요. 쾌락을 향유한다. 고대 서양 사상가 중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쾌락을 강조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에피쿠로스입니다. 에피쿠로스는 여러분들 유물론자입니다. 유물론. 그리고 원자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원자가 흩어져 버린 거예요. 유물론적인 원자가 흩어져 버렸기 때문에
지금 죽음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슬퍼할 이유가 없고, 인간이 죽은 후에는 원자가 흩어졌기 때문에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1번 볼까요? 1번 갑. 삶과 죽음은 사계절의 운행처럼 필연적인 과정이다. 사계절의 운행처럼 필연적입니다. 갑에 대한 설명이 맞죠? 2번 갑. 삶과 죽음의 분별에서 벗어나야 도에 일치할 수 있다. 삶과 죽음에서 분별에서 벗어나야 도에 일치할 수 있다. 도가는 삶과 죽음에 벗어나야 도에 일치할 수 있다. 맞죠? 삶과 죽음을 분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과 죽으면 요 1지문에도 나오잖아요. 사계절 운행처럼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이걸 분별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3번 볼까요? 죽음을 통해 인간의 쾌락과 고통의 감각이 소멸된다. 그렇죠. 방금 이야기했죠. 죽음을 통해 인간의 쾌락과 고통의 감각이 소멸되기 때문에 죽음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죽은 다음에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불면에 대한 욕망에서 벗어날 건 내세의 행복이다. 자, 에피쿠로스는 내세를 믿지 않습니다. 왜? 죽은 후에 아무 감각이 없기 때문에 내세 행복을 믿지 않습니다. 불멸에 대한 욕망에서 벗어났자 내세 행복 자체가 잘못됐죠. 그렇죠? 답이 4번이 되겠네요. 5번. 이상적인 인간은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맞습니다. 갑이나 을이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답이 4번입니다. 그죠? 전혀 어렵지 않죠? 자, 마지막 문제 한번 볼까요, 여러분?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 사상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6년 수능에 나왔네요. 무명에 가려진 중생들이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서로 오가는 것은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 사성제가 뭐죠? 고, 집, 멸, 또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무명, 중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불교입니다. 불교가 되겠네요. 삶과 죽음은 마치 사계절 변화와 같다. 대충 누군지 오죠? 삶을 좋아하면 미혹이고 죽음을 싫어하면 타향에 안주하여 고향에 돌아갈 줄 모르는 사람과 같다. 사계절 변화. 삶을 좋아하는 것은 미혹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것은 고향에 돌아갈 줄 모르는 것 같다. 실제로 여러분 제가 몇 번 이야기하지만 장자라는 사람은 맨 처음에 자기 아내가 죽은 다음에 슬퍼했다가 다시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 혜씨가 온 다음에 아내가 죽었는데 슬퍼하지 않는 자네를 보니까 좀 너무한 거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니까 원래 이 세상에 없었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이야기했다는 일화는 매우 유명하죠. 그래서 이거는 도가자 장자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1번. 가는 죽음을 다른 존재로 윤회하는 고리가 단절된 상태라고 합니다. 자, 불교는 윤회라는 말은 맞는데 다른 존재로 윤회하는 고리가 단절된 상태입니까? 죽음은 생로병사에 윤회하는 끊임없이 우리는 이 생로병사라는 윤회의 굴레 속에 있는 거죠. 죽음은 고리가 단절된 상태가 아니고 끊임없이 생로병사로 계속 고통받는 그 고통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완전히 어떤 단절된 상태, 말은 표현한데 말이 이상하지만 완전히 생로병사를 벗어난 상태가 뭡니까? 그거는 해탈이죠. 해탈 혹은 열반이라고 합니다. 열반과 해탈이 완전히 생로병사를 벗어난 상태인 것이죠. 2번. 나는 세우세계의 병호다. 현세인을 강조하는 건 뭡니까? 유가가 되겠네요. 3번. 가는 나와는 달리 죽음을 삶의 모든 번뇌가 소멸한 상태. 삶의 모든 번뇌가 소멸한 상태가 아니고 죽음은 또 다른 번뇌, 고통입니다. 고통의 일부입니다. 말이 안 되죠. 4번. 나는 가와 달리 죽음을 흩어져 있던 기가 모인 상태. 자, 죽음을 흩어져 있던 기가 모인 상태가 아니고 기가 흩어진 상태죠. 다시 말합니다. 도가에서는 죽음을 모여있던 기가 흩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건 답이 안 됩니다. 죽음은 모였던 기가 흩어진 상태고 삶이 흩어져 있던 기가 모인 상태죠. 5번 볼까요? 가난은 생사를 차별해서는 안 되는 순환의 과정이다. 맞습니다. 가도 생로병사와 같은 끊임없이 돌고 도는 사이클 같은 것이고, 도가에서도 춘하 추동으로 끊임없이 도는 한 과정으로 보는 거죠. 답은 5번이 됩니다. 그래서 1, 2, 3, 4번 안 됩니다. 2016년 수능에 나왔네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